아직 요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간략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도 가능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챗봇이에요. 네. 챗봇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심심이 아, 그쵸. 아니면 요즘에는 이루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팅을 하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서 뒤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뭐 양자역학을 물어봐도 여자친구와의 뭐 잘 지내는 법을 물어봐도 뭐 어떤 법률적인 걸 물어봐도 대답을 다 해주더라. 그럼 남자친구 구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죠. 좋네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려는 줘요. 알려는 주나요? 5만 원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겠네요. 5만 원에, 중요하네. 여자분 그건 질문 필요 없이 쓸 것 같은데. 대표님 필요 없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챗 GPT의 원리와 미래 가능성 보이즈엑스 남세동 대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챗 GPT 난리남. 난리남. 네,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각 서비스들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출시 후에 네. 사용자 100만 명을 확보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와. 그래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 3.5년, 랩장님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던데 2.5개월 굉장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오, 진짜 2등이잖아요. 빠르네요. 챗 GPT 5일. 와, 5일이면. 단위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네. 제가 인터넷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난리 난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그러니까요. 제가 뭐 페이스북 난리, 인스타그램 정말 난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런 난리는 처음 봤어요. 지금 가입자가 아마도 이제 업계 추측으로는 1억 명은 넘은 것 같고 그렇지, 하루에 1000만 명 쓰려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바로 유료화 지금 플랜이 나왔는데 이제 월에 5만 원을 받겠다. 근데 서비스 시작하고 2달도 안 된 애가 월에 5만 원을 받겠다는 게 이런 예가 잘 없거든요. 지금 넷플릭스가 한 달에 한 뭐 14,000원 뭐 이러지 네.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자신 있다. 뭐 1억 명 중에 100만 명이 5만 원만 내도 월에 50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억 원. 대단하네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챗 GPT 응원합니다.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도 저거는 이제 학계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일단 경영학 분야에서 와튼 MBA의 학위 시험을 봤는데 주관식이라서 뭐 점수가 딱 나오진 않더라고요. 약 B 정도로 이 정도면 MBA 학위 통과다. 가 되었고 미국 회계사 시험 AICPA라고 하던데 57.6%의 정답률로 이 정도면 통과다.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 시험 뭐 바 이그잼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50.3%면 통과다. 그 다음에 의사 면허 시험 USML이 뭐 1차, 2차, 3차가 있대요. 그것도 1차, 2차, 3차 다 해서 통과다라고 벌써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일단은 전문직들 혼내고 시작하네요. 기본적으로 나보단 똑똑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의 응용도 곧 보겠지만 네. 응용은 이제 많은 곳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지금부터 원리를 알려드릴 텐데 뭐 최대한 쉽게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는 언어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뭐 완성일까요? 랩장님 저게 뭘까요? 노란색. 네, 자동. 자동이죠. 그쵸. 자동 완성. 자동 완성이라는 게 저렇게 노란색이 있으면 완성을 해주는 거죠. 랩장 하면 그 다음에 뭘까요? 님? 그게 자동 완성이거든요. 그쵸. 자동 예, 하는 거 키보드 많이 써요. 예. 근데 챗 GPT 같은 녀석들을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동 완성이라는 거예요. 단어를 자동 완성하는 거다. 그렇지. 자동으로 짜자자자자 나오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언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네. 모델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이 사진을 띄워놓고는 수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네. 너무 예쁘네. 이게 다른 게 일단 이걸 안 보고 너무 예뻐. 고민을 했으면 다른 고민을 했을 텐데 모델은 수지입니다. 모델이라는 게 약간 그 사전에 찾아보면 대표하는 거, 모범,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월드 모델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모델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과학에서 뭐 F는 MA다 이런 것도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그런 모델로 이해를 한다. 중력이라는 어떤 모델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모델이란 말을 이제 수지를 잠깐 머리에서 지우시고 네네. 지우고. 수지님을 지우시고 모델은 그런 거다. 이제 좀 과학적인 거다. 그래서 모델은 다른 말은 함수예요. 예를 들면 아까 F는 MA라는 건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모델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함수고요. 프로그램은 사실 함수예요. 내가 뭐 롤을 한다. 네. 그럼 롤에서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 이게 함수인데 그것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게 함수인 거죠. 그렇죠. x가 들어오면 y가 나가는 거. 네. fx라고 하는데 f가 이제 펑션의 f인 거죠. 그래서 저 y는 뭐 fx로 해서 저렇게 그림 그리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언어도 나름대로 모델을 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언어란 것도 모델이 있다. 랩장이면 당연히 님이고 그러면 윤희님이다. 이렇게 탁탁 이어지는 거죠. 그니까요. 근데 그게 거기서 궁금해요. 랩장 님이라고 쓸 수도 있고 랩장 윤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모델 확률 모델인 거죠. 확률이 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랩장이 들어왔을 때 70%의 확률로 님이 나가고 20%의 확률로 윤희가 나간다. 뭐 이런 게 이제 언어 모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퍼센티지 자체를 사람들이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네. 여러분께서 매일 쓰고 계신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안델이라고 치면 그 밑에 안델 과학이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 많이 성공했다. 와, 많이 성공했어.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성공한 채널에 나온. 아, 예,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안델 치면 과학이 나오잖아요. 저것도 언어 모델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언어 모델인 거죠. 안 될까요? 안 될까? 저게 아까 랩장님 말씀하신 확률 모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경쟁사들이 막 강하진 않네요. 아, 그러게요. 안 될까요? 예, 안 될까? 저런 것도 이제 언어 모델이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검색하더라라는 어떤 그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안 될 과학이 검색 1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 모델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네. 요거는 안 될 과학의 제목들을 제가 따온 거예요. 영상 제목이구나. 예, 영상 제목들을 제가 한번 따와봤어요. 네. 자, 저 노란 곳에 들어가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언어 모델인데 네. 네.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언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저 노란색이 뭘까요? 원자 폭탄. 폭탄! 레이저 핵융합으로 에너지 순 생산 성공. 그렇죠. 그 다음에 모모에 원래 아셨습니까? 뒤를 보니까 알겠네. 자석. 그쵸? 예. 근데 이게 사람도 언어 모델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 모델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방금 저 화면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에 에너지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 에너지가 정답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학습한 언어 모델이 나오면 그 언어 모델은 어쨌든 얘가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90%의 확률로.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자석을 어떻게 맞추신 거죠? 저게 자석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까지 볼 때는 절대 몰랐는데 그렇죠. N극 S극의 근원은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알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언어 모델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N극과 S극이라는 언어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자석이구나. 물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 모델 입장에서는 저걸 언어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챗GPT가 놀라운 이유가 이제 언어 모델이 발전을 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빨리 발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거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는 지난 1년 전 딥러닝 설명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다 딥러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그 1, 2, 3은 원래 뭐죠? 제목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넣어주고 언어 모델한테 그냥 네가 다음을 만들어봐라고 한 거예요. 와. 흰색이 입력, 노란색이 출력. 와, 이거는 소름 돋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몇 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4, 5, 6, 7, 8이 과학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야를 많이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이 좀 놀랍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또 이 형식이 그냥 제목으로 그냥 써도 돼요. 그쵸. 4, 5, 6, 7을 딱 맞췄어. 네. 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이게 제목의 느낌, 심지어 어떤 건 물음표가 있고, 어떤 건 방법이고, 와, 예, 어떤 건 뭐 달라. 단계 다 달라 또 형식이. 예. 다 저도 동의하고 제가 제일 놀란 부분은 네, 제일 약간 어그로를 끈다 그러나요? 그 그러-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요. 그러네요. 저 마지막 거 있죠. 생명의 시작. 아직도 미약하지만 알고 있는 척 생명.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궁금해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저렇게까지 이제 발전했다. 신기하네. 요것도 이제 제가 하얀색만 넣은 거예요. 네네. 앞으로 제가 오늘 보는 모든 슬라이드에서 가급적 제가 하얀색은 입력, 노란색은 출력으로 한번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안 될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이라고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좀 멍청해요. 진짜 너무하네. 멍청하고. 존재하는 존재하지. 사람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멍청하고 거짓말도 잘한다. 그 이유를 이제 앞으로 제가 원리를 설명드릴 텐데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얘가 한국어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해요.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어 데이터가 약 1.5%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학습을 했을 때 한 네. 1.5% 정도가 한국어래요. 한국어를 일단 잘 못해요. 그래서 안 될 과학도 더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이게 다 자동 완성인 거예요, 그냥. 쉽게 그러네. 얘기하면 저렇게 자동 완성을 그럴싸하게 한다. 진짜 그럴싸하게 하네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언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둘 다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조금만 더 쉽게 하면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 같은 말이란 거예요. 언어 모델이나 언어 처리 프로그램이나. 그래서 안델이 들어오면 과학이 나간다. 근데 아까 이제 랩장님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확률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자,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언어 처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논리와 절차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플로우 차트, 흐름도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건데 롤이나 뭐 스타크래프트나 다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를 누르면 뭐가 되고. 그쵸. 뭐를 누르면 뭐가 네. 되고, 뭐 1 더하기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네. 근데 저런 프로그램은 원래 다 프로그래머라는 개발자들이 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딩을 막 하잖아요. 저 코딩한 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저 화살표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도 잘못 그리면 버그가 되는 거예요, 이제. 파란 화면이 뜨는군요. 근데 저게 윈도우즈 같으면 이미 한 10억 줄 돼요, 코딩이. 줄 수가 10억 줄. 아니다. 10억 줄. 어떻게 4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윈도우즈가. 그럼 또 인정. 네. 또 엄청 많은 또 네. 똑똑한 분들이. 사람이 돈이 되면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10억 줄을 코딩을 하다니. 그러니까요. 윈도우즈는 이제 저 논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10억 줄을 사람이 한 줄 한 줄 다 코딩한 거고, 그림으로 봤을 때 저 화살표 하나, 네모 하나도 잘못 그을 수가 없다. 다 정확히 해야 된다.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들 다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저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게 잘 안 됐냐면, 저렇게 음성이 저게 음파예요. 웨이브. 안될과학이라는 걸 제가 녹음을 하면 저런 웨이브가 나오잖아요. 예. 음파. 저거를 주고 어떤 프로그램, 논리와 절차를 거쳐서 안될과학이라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시리 이런 애들 인식하잖아.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좀 잘 안 되지만 10년 전엔 정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저렇게 뭐 1억 줄씩 코딩을 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저 웨이브를 네. 텍스트로 바꾸는 논리와 절차를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람이 도저히 그거를 논리와 절차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화, 논리와 절차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란 건 이런 거죠. 뭐 클릭을 하면 이동해. 이거는 다 논리와 절차를 만들 수 있어요. 클릭이 들어왔네. X 더하기 10, Y 더하기 10 해서 이동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거는 이 웨이브가 들어왔는데 저걸 사람이 이렇게 보고 그걸 어떻게 해?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걸 정말 잘하신 분이, 예를 들면 뉴턴 같은 분들이 이 세상의 이 복잡한 현상을 보고 F는 MA구나. 되게 이런 걸 단순한- 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나마 제 생각에는 뭐 뉴턴은 천재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F는 MA가 단순한 어떤 원리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음성인식은 그 원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을 거고. 네. 저기도 분명히 논리와 절차는 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보고 계세요. 그 음파 정도가 아니라 네. 사실 사람은 뭐도 잘못했냐면 손으로 쓴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그림으로 들어오죠. 예. 그림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1이라고 인식하는 거, 2라고 인식하는 거, 그것조차 논리와 절차를 사람은 못 찾았어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거조차.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다음에 이 숫자가 몇인지를 밝히는 프로그램을 못 짰구나. 네. 그 논리와 절차를 이미지가 못 입력으로 들어오면 네. 1이라고 해주는 거. 오. 유니랩장의 사진을 찍으면 유니라고 이렇게, 요즘에 그 뭐죠, 스마트폰에서 네. 뭐 누구와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거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진 거고 사람이 찾은 논리와 절차로 가능해진 게 아니다. 사람이 생각한 알고리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 보여주시면 맨 밑줄에 그 가운데쯤에 숫자 2랑 3 사이에 알통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 저 밑에 저거 저런 뭐죠? 거는 어떻게 저게 뭐라고 해야 뭘까요? 되지? 저거는 사람도 잘 모를 것 같네요. 그러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제 저 정도까지 해요. 사진을 딱 주면 얘는 핸드백, 펄슨. 와. 지금도 사람은 3과 6도 구분을 못 해요. 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은. 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은 저 정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짠 게 아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그냥 제가 준비하는 날에 기사가 나와서 재미로 이제 새로운 논문이 나와서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이제 이게 1주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그 와이파이 신호가 들어올 때, 사람을 지날 때 약간 이 신호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나 봐요. 설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냐면, 저 왼쪽 그림은 아까 그 핸드백 인식하고 슈트케이스 인식하는 그 인공지능 있죠. 네. 그걸로 저 사람 인식을 한 거예요. 그거를 3D로 저렇게 인식해주는 모델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요즘에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런 예. 것들이. 그래서 그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거가 정답이다라고
있다라고 치고 이제 학습을 해요. 그러면서 와이파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막 움직일 때 와이파이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음파가 들어오듯이 사람이 움직이면 얘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카메라로 저 사람들이 움직인 걸 찍어요. 그 다음에 그 정답은 이제 또 인공지능이 이게 정답이야라고 알려줘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어라는 건 인공지능이 이미 알아요. 알려줘. 그래서 얘한테 이런 와이파이 신호가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출력을 내. 와이파이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 사람이 있다라고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돼라고 또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뭐 원래 인공지능이 꼭 딥러닝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요즘 보고 계신 신기한 인공지능들 99.999%는 다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찾아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딥러닝으로 찾아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이 딥러닝을 시켜요.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거에 가까워요. 논리와 절차를 찾아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방법을 알아서 이렇게 해 했다면은 이제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했더니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내가 F는 MA로 한번 해봤다가 F는 M 더하기 A로도 해봤다가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모델링인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모델이 나오는 게 이제 F는 MA 이렇게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파란색 점들이 보이시죠? 예. 네. 여기는 이제 가로축이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뭐 키와 몸무게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 마이너스 잊어버리시고 가로축이 키, 세로축이 몸무게라고 합시다. 키가 크면 웬만한 몸무게도 크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애들이 뭐 키가 되게 작은데 몸무게가 엄청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키와 몸무게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럼 네. 파란 점들을 막 찍어요. 네. 저 점 하나하나가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와 몸무게가 이렇게 분포해요. 근데 저한테 모델링을 하라는 과제가 왔어요. 자, X가 입력이죠. 키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몸무게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라 이렇게 저한테 시킨 거예요. 모델링을. 그러면 제가 저 이제 점들을 보고 모델링을 해야 돼요. 저게 F는 MA를 찾고 이런 과정과 비슷한 거죠 결국에. 그러네요. 과학활동 이런 거죠. 모델링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걸 딱 보고 내가 빨간색 선을 그을까요? 주황색 선을 그을까요? 빨간색이었죠. 당연히 빨간색 선을 끄겠죠. 그럼요. 주황색 선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 빨간색 선을 껐어요. 주황색 선을 그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안 일하기 하겠다는 싫다는 거죠. 네. 나한테 왜 이렇게 싫어?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빨간색 선을 껐어요. 근데 그 선을 끄고 보면 사실은 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예. 내가 한 일이 뭐냐? A와 B를 정한 거예요.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A와 B를 정했고 혹은 뭐 X가 제곱이냐 이런 거. 그쵸? 아주 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저게 모델의 한계라고 하는데, 네. 자, 모델이 저한테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문제를 줄 때, 예. 야, 너는 근데 그 1차 함수로 해. X제곱 이런 거 쓰지 말고, 키와 몸무게를 X로만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 딱 정해주는구나. 예, 예. 아. 그러는 순간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A와 B를 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X가 언어고 Y도 언어일 때 그걸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X가 안델이 들어왔을 때 Y가 과학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언어 모델이에요. 네. 그거 원리를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왜 하필 빨간 선을 그었을까? 주황색 선이 아니라 그것도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거든요. 컴퓨터한테 야 네가 대충 보고 끄어봐 하면 컴퓨터가 그냥 알아서 빨간색을 끌 리가 없잖아요. 그러네. 레드 라인으로 끄어라. 컴퓨터는 뭔가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색깔이 바뀌었는데 요 빨간 점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파란색 선을 어떻게 끄게 되느냐? A와 B를 막 바꿔가면서 에라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에러 말씀하신 거죠? 에러. 아, 저는 왜 에라라고 맨날 에러를 측정하는 맞아, 거죠? 정말. 예, 에러입니다. 에라가 여기서 초록색인가요? 그렇죠. 에라가 초록색인 거죠. 예. 예, 예. 오차. 오차. 오차를. 예. 오차를 측정을 하는데 저 에라가 초록색 선이에요. 네. 저 초록색 선이 짧을수록 에라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저거는 측정할 수 있겠죠. 내가 A와 B를 정하면 네. 파란색 선이 그어지죠. 그 다음에 예. 컴퓨터가 초록색 선을 측정을 해봐요. 그리고 이건 오차가 크네? 그럼 A와 B를 바꿔봐요. 그러면 이제 오차가 적을수록 좋은 모델이 나오겠죠. 초록색이 어떻게든 제일 짧은 애를 찾는 거구나. 그쵸. 선을 그래서 막 컴퓨터한테 그어서. 그거는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딥러닝도 딥러닝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프로그램이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찾아진 저 모델 있죠. 예. Y는 AX 플러스 B라는 모델, 저 네. 파란색 모델. 네. 네.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저렇게 내가 정답을 알려주고 네. 여기에 맞는 모델을 네가 찾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1차 함수의 경우에는 사실 사람도 눈으로 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대충 저 사이에. 그걸 컴퓨터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선 끄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와이파이 저런 거. 근데 와이파이 저런 것도 사실 지금 본 저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아, 기본 원리는? 원리는 저거라는 거예요. 아. 입력이 뭐냐? 와이파이 신호가 막 들어와요. 그렇지. 그 숫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어. 그 숫자들이 들어오면 내 포즈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포즈도 숫자로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손을 들면 1, 2, 뭐 이렇게 하면 3 이런 포즈를 숫자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가 숫자로 들어와서 1, 2, 3 예측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모델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실제 우리는 저 아까 빨간 점으로 표시된 실제 사람이 위치한 그 값을 알거든.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여러 오차를 계산할 시도를 수 있죠. 통해서. 예. 그래서 오차가 가장 조금 나오는 실제와 가까운 거를 만드는 그 함수 모델을 만들면 그러네. 맞나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데 문제는 그거를 사람은 못 만든다. 못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저렇게 간단한 건 내가 선 끄면 되는데 네. 와이파이 신호 이런 건 못 만든다. 그렇죠. 근데 와이파이 신호 정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숫자 그림 그것조차 사람은 모델을 못 만든다. 예를 들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초록색 점들이 지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 1차 함수 직선으로는 모델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뭐 대충만 할 수 있는데 에라가 좁아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에라가 너무 큰 거죠. 크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 1차 함수로는 모델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 함수보다 더 에라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그럼 2차 함수로 해봐. 예. 그럼 제가 2차 함수로 해보고 2차 함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3차 함수로 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까 1차 함수에서는 AX 플러스 B, A와 B 제가 두 개를 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2차 함수는 양님 이게 몇 개죠? A, B 하고 세 개죠. 세 개. 네. A, B, C. A, B, C. 예. 3차 함수는 A, B, C, D 네 개. 네 개죠. 요거를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파라메타라고 할게요. 파라메타. 파라메타. 그래서 그 파라미터 개수가 3개면 2차 함수, 4개면 3차 함수. 근데 아까 와이파이 같은 거를 인식하려면 이게 3차 함수로도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3차 함수로 될 것 같으면 사람이 하죠. 그렇죠. 예. 파라미터가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아까 와이파이 그거요? 교수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150. 기상이변 교수님 150개. 150개 좋습니다. 8개는 좀 너무 적지 않을까요? 10,000개. 8차원 수백만 개, 10,000개, 1억 개. 모델마다 다른데 저런 이제 그 와이파이 같은 모델 보통 뭐 수백만 개 아니면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챗 GPT는 GPT 3.5라고 하는데 이제 GPT-3가 있어요. 3.0. 걔는 1,750억 개. 그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람이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왜 딥러닝이냐면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데 뉴럴넷이라는 게 신경망, 뇌가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인공신경망이에요.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제가 아주 그냥 쉽게 그린 거예요. 안될 들어가면 과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그 AX 플러스 B라고 했죠. 예. 거기서 A와 B가 파라미터잖아요. 예. 제가 파라미터를 W로 쓴 거예요. 자, 화살표 하나가 W 하나예요. 저게 이제 안이 들어오면 안이라는 게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럼 숫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숫자에다가 W를 곱하는 거예요. 예. 이게 AX 플러스 B 할 때 A와 X를 곱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화살표 하나가 곱하기거든요. 지금 요 그림의 화살표가 몇 개죠? 뭐 한 20개 되나요? 20개. 대충? 그쵸, 대충 20개. 네. 인공신경망은 요렇게 그려요, 보통. 근데 요렇게 그리는데 요게 지금 20개 있잖아요. 예. 요게 1,750억 개의 화살표가 있는 게 이제 GPT-3예요. 와. 근데 그러면은 1,750억 번을 곱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이 들어오면 안이라는 어떤 숫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숫자를 곱하기를 해요. 그리고 저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자, 안 곱하기 W 하고 델 곱하기 뭐를 해요? 저 화살표가 있잖아요. 네. 델 그 두 개를 더해요. 그리고 어떤 간단한 함수가 있는데 그 간단한 함수를 별거 아니니까 굳이 설명드리면 더하기를 다 끝내요. 다 더하기 했는데 뭐 3이야. 그러면 저 동그라미를 3이라고 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다 더해서 3이면 3이에요. 근데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0으로 바꿔요. 알겠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이 그 딥러닝에. 기본적으로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곱하기하고 더하기하고 0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제가 만약에 3이었잖아요. 지금 더하기 있는 곳이 3이 됐어요. 그럼 3 뒤에도 또 곱하기 더하기 하죠.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끝까지 다 가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이제 컴퓨터에서 표현할 때 과가 나오고 학이 나온다. 마법이네 그냥. 이게 언어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파고도 이런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를 잘하면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둘 수 있다. 곱하기 더하기를 잘하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저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맨 앞에 뒤에 데이터를 많이 주면은 저 W를 알아내는 거군요. W를 저 차- 선마다의 W를 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W를 찾는 게 딥러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에라를 줄이기 위해 저 W를 그냥 계속 바꾸면서 가장 적합한 걸 찾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이제 슬라이드 나왔지만 모델의 크기란 말이 있어요. 예. 아까 뭐 GPT-3가 모델 크기가 뭐 1750억 개다. 뭐 테슬라는 모델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W 개수예요. 아, W 개수만 가지고 사실 모델 크기를 얘기하는 거 조금 어폐가 있는데 뭔가 하나의 지표다. 하나의 제일 대표적인 지표 W.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 설명이 나왔는데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챗 GPT는 네. 똑같은 GPT잖아요. 예. 같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GPT 3.5라고 오픈 AI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GPT 3보다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GPT 3는 한 2년 전에 나온 건데 인터넷에서 45TB를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많이 45TB. 가져왔네. 근데 저게 좀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45TB 엄청 큰 것 같지만 우리 요즘에 노트북에도 1TB가 들어가요. 스마트폰에도 뭐 512기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512기가라는 게 0.5TB거든요. 어. 그러면 인터넷에서 모은 게 뭐 갤럭시 하나가 1TB라 치면 45 갤럭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하드 20테라 생각보다 작은 거예요. 어쨌든 인터넷에 비하면. 그래서 20조 개의 글자를 학습을 해요. 자, 하얀색은 입력, 노란색은 출력이라고 그랬죠. 저게 어떻게 학습하는 거냐면 학습을 할 때 사람이 개입을 그 뭐 조금 하는데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는 20조 개의 글자가 들어와서 20조 개의 다음 글자를 예측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안될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쳐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될이 들어오면 과학이 나가는구나. 안될 과학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내가 그래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무튼 그러면 안될 과학 구독 좋아요. 이렇게 그 어차피 인터넷에 다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노란색 정답을 다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 GPT-3가 1750억 개의 W를 막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에라가 어떻게 나오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했으면 이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에라가 있어야 W를 조정하잖아요. 이거 이해하시면 이때까지 이미 다. 있는 데이터에서 잘 짝이 맞는지 이런 걸 봐야 되나? 그쵸. 사실은 안될을 넣으면 과학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이미 에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될 과랑이라 했어. 그러면 너 과는 맞는데 랑은 틀렸어. 또는 안 될 과학도 있지만 안 될 아까 뭐 세탁기가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과학이라고 하면 오케이 너 맞았어. 안 될 때 맞았어. 근데 안 될 물병 틀렸어. 이미 정답이 인터넷에 다 있다. 이미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에라라고 이제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W를. 네. 그렇게 막 조정을 하면은 언어 모델이 탄생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얘가 1750억 개의 W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구조는 너무 단순해요. 아까 그 동그라미 화살표가 뭐 거의 기본적으로 다거든요. 그래서 저게 예를 들면 뭐 제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 언어 모델의 코드는 핵심 코드, 모델 코드만 보면 뭐 몇백 줄이에요. 오, 진짜요? 아까 윈도우즈는 제가 1억 줄, 10억 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런 그 모델들의 코드는 보통 수백 줄. 아무리 멋진 모델도 뭐 2,000줄, 3,000줄이에요.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 동그라미 화살표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살표의 W 값,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면 저 W를 조정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자 GPT-3를 우리 집에 다운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W 하나가 4바이트예요. 그러면 4바이트를 곱하면 0.7TB가 나와요. 그러면 GPT-3는 공개를 안 했지만 GPT-3에 비슷한 모델들이 꽤 있어요. 네. 그 뭐 비슷한 성능이 적당히 나오는 그런 모델을 우리 집에 다운받을 수 있느냐 0.7TB 다운받으면 돼요. 대박이다. 그래서 다운받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모델 코드 2,000줄 2,000줄은 뭐 1메가도 안 되는 거예요. 1메가도 안 되는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건 좀 과장이다. 한 몇십 메가 될 거예요. 이래저래서 몇십 메가 다운받고 그 0.7테라 다운받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컴퓨터에 GPT-3가 생기는 거예요. 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림 그리는 녀석 있잖아요. 예. 걔 그림 엄청 잘 그리잖아요. 예. 내가 뭐 고양이 그려주면 고양이 그리잖아요. 그 녀석은 파라미터가 100억 개도 안 돼요. 몇십억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집에 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 이게 그냥 재밌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사실 얘가 학습을 한 걸 보면 네. 사실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될이 들어오면 과학이 나간다.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 쪽에서는 암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GPT-3가 한 일은 그냥 암기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내놓는 결과 아까 1, 2, 3, 4, 5, 6, 7, 8, 9 이런 거 보면 이해를 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아까 와이파이 신호 그것도 사실 암기를 시킨 거예요. 예. 와이파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내야 돼 결과를 이라고 암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는 게 비유인데 얘가 능력이 1750억 개의 W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암기를 어차피 45조 개를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1750억 개로 45조 개를 암기하려고 지어 짜내야 돼요. 모델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가장 비슷하게. 그러다 보면 이 1750억 개를 최대한 조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게 이해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해가 무엇인가? 이해란 무엇인가? 자, 45TB를 어떻게든 에라를 줄이기 위해서 0.7TB에 때려 넣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듯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새로운 질문을 해도 뭔가 새로운 대답을 해줘요. 그거는 이해했다고밖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내가 고양이를 그려줘라면은 고양이를 뭐 여러 개를 그려주고 고양이를 뭐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줘. 그러면 고양이를 피카소 스타일로 그려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그린단 말이에요. 창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논리성도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뭔지도 이해하고 있고 피카소 스타일이 뭔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암기한 거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얘한테 시킨 거는 암기하라고밖에 시킨 게 없어요, 사실은. 암기를 시켰는데 이해가 나오더라. 이해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게 제가 곱하기 더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도 신기한 게 없어요.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도 숫자가 들어와서 포즈를 뭐 1, 2, 3으로 숫자로 한다 치면 그것도 신기한 게 없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남아요. 저 안 될 과학은 글자잖아요. 숫자가 예, 아니고. 예. 근데 저걸 숫자로 바꿔야지만 신경망이 처리할 수 있어요. 컴퓨터니까. 일단 컴퓨터이기 이전에 네. 인공신경망이라는 녀석은 네. 원래도 곱하기 더하기를 하는 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나가는 것도 숫자예요. 아, 그렇지. 곱하기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안 될 과학은 숫자가 아니고 글자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는 원래 숫자만 처리해요. 컴퓨터가 하는 일은 숫자 처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글자가 어떻게 숫자로 처리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컴퓨터는 우리말로 하면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와서 숫자가 나가는 건데 우리는 유튜브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결제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건 왠지 숫자 같지 않단 말이에요. 워드도 치고 글자도 치고. 근데 컴퓨터는 숫자밖에 사실 못해요. 네. CPU는 숫자를 계산하는 녀석, 메모리는 숫자를 보관하는 녀석, 인터넷은 숫자를 보내는 녀석이에요. 네, 0과 1밖에 모르는 바보. 예, 0과 1밖에 모르는 바보죠, 사실 컴퓨터는. 네. 자, 요걸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예. 자, 마리오. 마리오도 숫자라는 거예요. 랩장님이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이 스마트폰에 보관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걸 뭐 분해해 보면 사진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분해해서 이렇게 했더니 현미경으로 보니까 랩장님 사진이 있어. 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네. 요 안에 숫자가 보관된단 말이에요. 메모리에 숫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옛날 컴퓨터들은 저렇게 실제로 픽셀이 보였죠. 저거 하나하나가 픽셀이에요. 저 네모 하나하나. 근데 요즘엔 이제 해상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네모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눈으로 요즘에도 보면 안 되죠. TV 앞에 가셔서 돋보기 되면 저거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죠, 뭐. 저 픽셀이 이제 컴퓨터에 보관될 때 어떻게 네. 보관되는지 저 그림이 색깔이 딱 3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저렇게 하나, 둘, 3개가 왼쪽에 이제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RGB, 저 RGB라는 게 이제 사람 눈의 삼원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저거에 맞춰져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RGB 삼원색을 조합을 하면 모든 색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3원색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 나오죠. 예, 그게 3원색이죠. 근데 저 마리오의 그림은 사실은 저 픽셀 하나하나가 어떻게 숫자로 바뀌냐면 레드가 248 강도예요, 강도. 그린이 56을 섞으면 블루는 0 하나도 안 섞고 네. 그러면 저런 주황색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그래서 이게 그림도 숫자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잠깐만 컴퓨터의 원리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모델이니까 다시 예. 우리 뭐 하고 있나? 언어 모델. 언어 모델 다시. 언어 모델은 글자를 숫자로 어떻게 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글자를 숫자로 하는 걸 볼게요. 예를 들면 한글은 저 지금 AC00이라고 왼쪽에 써 있죠. 아, 네. 네. 저게 16진수라서 코드인데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16진수로 A가 10이고 뭐 C가 12죠. 10인데 그러니까 결국 숫자화 할 수 있다. 예, 숫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가는 AC00, 각은 AC01 이런 표예요. 그러니까 저런 글자들을 다 숫자로 어떻게 쓰자라고 사람들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되겠네요. 저 방금 생각났는데 네. 저게 유니코드거든요. 오, 유니코드. 오. 유니코드예요. 그러네. 유니코드 그러네. 아, 랩장 코드입니다. 랩장 코드.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아. 문자를 보내는 것도 저렇게 숫자로 바꿔서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안 될 과학도 결국에는 다 숫자로 바뀌어서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 네. 그거를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딥러닝을 한다라는 거는 뭐를 찾는 거라고요? W를 찾는 거다. W를 찾는다. 그리고 W는 곱하기 되는 거다. 곱하기 되는 거다. 그러니까 초록색 선. 안델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안델이란 게 아까 AC00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예. 그 숫자들이 들어오면 이걸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막 하면은 과학이 나오더라. 그 함수잖아요. 함수죠. 곱하기 더하기 하는 함수. 네. 세상에 그렇게 신기한 함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난리죠. 텍스트 넣으면 고양이 그려줘 하면 고양이 그려주는 거. 얘는 입력이 뭘까요? 고양이. 그게 그냥 숫자로 바뀌어요. 네. 고양이라는 게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네. 출력이 뭘까요? 그림. 그림. 아까 그 마리오 같은 그림. 그 숫자잖아요. 네. 가능하겠네.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오. 그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 더하기를. 오씨 어떻게 하지? 이게 말이나 어떻게 되나? 했어? 그래서 그게 신기한 게 어느 정도로 이제 신기하냐. 여기도 GPT라고 돼 있죠.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모델이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GPT라는 모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 모델이라는 게 결국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오. 좋은 W만 찾으면 되거든. 오. 그래서 자 이미지 GPT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뭘 한 거냐면 인터넷에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 있죠? 맨 오른쪽 저 제가 노란색 친 그림 있죠? 예. 저런 거를 쭉 얘가 몇 장을 수집했다더라? 40억 장인가? 4억 장인가? 뭐 수집을 해요. 예. 참고로 4억 장은 정말 작은 숫자예요. 컴퓨터의 세계에서는. 아 그렇군요. 하루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이 제가 최근 자료는 모르겠는데 아마 10억 장은 넘을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 노란색은 그냥 수집한 거예요. 얘는 이미 있는 정답이야. 네. 그리고 나서 저렇게 파란색 선을 끈 다음에 밑에 네모 박스를 지워요, 그냥. 맨 왼쪽 네. 사진처럼. 네, 맨 왼쪽 사진처럼 네. 하얀색 박스처럼 지워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한테 만들어 보시면 그다음에 가운데 네 인공지능은- 줄이 나오는구나. 인공지능한테 W를 찾게 시키는데 그 W는 뭐냐? 입력은 저 위에 반, 출력은 밑에 반. 근데 출력을 뭘 해야 될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 맨 오른쪽 사진으로. 네. 내가 인터넷에서 이미 알아. 그렇게 해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위에가 들어오면 밑에가 나간다. 이걸 외우라고 시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울 수가 없어요. 이 W가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W를 잘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게 잘 하고 나서 얘한테 그리라고 시켜보면 저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그림들처럼. 그러니까. 야, 창의적이죠. 이거는 이걸 암기를 좀 알려주라. 이거를 정말 이해를 못했다고 해야 되냐. 나는 암기를 시켰지만 얘는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원자 폭탄, 예, 예. 네. 핵융합 에너지 이런 게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요즘의 인공지능한테는. 인사할 시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